네, 오늘 시장은 강하게 상승했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바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아주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CS 윈드 72,000원에 10% 샀는데 네. 너무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지금 좀 추가 매수를 할까 싶은데 아. 궁금합니다. 예, 예. 네, 추가 매수를 고려 중이시군요. 예, 예. 72,000원이면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작년 여름이라. 아, 작년 여름에 들어가셨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워낙에 높으셔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긍정 한 분, 부정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10% 정도 되시는데 추가 매수도 지금 가능할까요, 차장님?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20%는 안 넘기셨으면 네.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CS 윈드도 그렇고 다른 이제 이 친환경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CS 윈드도 작년 4분기 때 이제 흑자를 전환했죠. 어떤 펀드멘탈 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숫자로만 놓고 보면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만은 우선 미국의 대선 지금 참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당선이 좀 많이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거에 의한 친환경 이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 악화 또 이제 뭐 금리 쪽에서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로 갔죠. 이 풍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좀 이 중장 5, 6년 최소 프로젝트를 하는데도 5년 이상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비용의 80%를 대부분 이제 은행에 빌려서 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는 게 바로 이제 이 풍력, 이 관련 기업들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은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풍력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CS 윈드도 묵자도 전환하고 이 작년에 덴마크 기업이죠. 뭐 블리트나 인수를 하면서 전망은 굉장히 좀 밝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단기적인 이 시세는 좀 나오긴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말씀드렸던 악재 부분은 전 주가의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 이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주가에 지금 아직은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금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한번 좀 추가 매수 관점으로도 이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은 선에서 비중은 15%, 20%까지 한번 채워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태근 이사님은 또 부정을 들어주셨습니다. 뭐 실적도 좀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뭐 악재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본다면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정적인 의견 어떤 의견 남겨주시겠어요? 추가 매수하려면은 지금 CS 윈드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적어도 아까 2차 전지 얘기를 우리가 종목 상담 전에 했었는데 뭐 적어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괜찮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CS 윈드가 오늘 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했거든요. 작년 영업이익이 23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다른 전문가분들 마찬가지지만 나와서 실적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4%가량 빠질까요? 그러면은 실적 외에 요 종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긍정이 아니고 지금 부정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2차 전지를 포함한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이 안 되는 게 리스크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바이든이 안 되게 된다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 가게 되면은 시장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풍력에는 전기차 쪽 관심을 안 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그쪽에 산업이 성장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뭐
중고차보다는 신차가 좋고 그리고 뭐 구축보다는 신축이 낫듯이 새로운 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CSU인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감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글쎄요.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분과 똑같이 물려있는 상황이라면은 전 추가 매수 안 할 것 같아요. 매도할 게 아니라면 그냥 계좌 저는 그냥 덮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싶다는 그런 관점에서 종목 상담을 하셨다라면은 기다리세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맞출지 틀릴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은 추가 매수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또 다른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PG고요. 네. 33,700원에 15% 정도 됩니다. 아, 33,0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혹시 어떤 부분이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제가 이거 약수익 났다가 자꾸 빠져가지고. 아, 네, 살짝 수익이 또 나셨었군요. 네. 네, 오래 들어가셨나 봐요. 1월 초쯤 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요. 34,000원까지 조금 올랐었는데 그때 또 못 파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 통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 두 분과 부정 한 분이 나왔습니다. 오늘 차장님은 또 두 분과 의견을 좀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신일서 소장님께 SPG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1월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사실 로봇 관련주들도 요즘에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그 비대면 의료 때도 1등주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무슨 단순 테마든 뭐 시대를 관통하는 뭐 인공지능의 테마, 엔비디아 같은 그런 거대한 진짜 산업의 테마든 항상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디든 적용되는 1등주, 탑을 안 가져가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흐름은 다 탑이 결정합니다. 아까 이제 중간에 또 이제 풍력주도 나왔잖아요. 오스테드라는 덴마크에 상장된 오스테드 주가가 2017년, 6년 전 주가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 밸류 체인은 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타워랑 밑에 하부 구조물을 만들잖아요. 아까 블린트라고 인수한 그 회사도 하부 구조물 회사예요, 덴마크. 그러니까 지금 대장주가 무너지면은 다 저렇게 무너지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어디든 적용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오늘 얘기한 거 다 하나씩 얘기하면 되겠네요. CATL 닝더스다이가 박스권 2년짜리 박스권을 하단부를 깨고 내려가지고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알려주는 거죠. 왜 반도체 장비주들이 한미반도체가 날아가겠어요? 엔비디아가 상단을 뚫고 올라가니까. 그렇죠? 완전 여기서 차별을 어떤 업종이든 어떤 테마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로봇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었고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가 등장했고 유로메카가 4위거든요. 이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은 테라다인에 인수돼서 미국의 테라다인이라는 업체를 검색하시면 되고 유로메카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빼고 보면은 일단 상단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깨지지 않았어요. 대장주가 일단 지금 쭉 말씀드린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죠? 풍력의 덴마크의 오스테드, 반도체에서 CATL이 깨진 거 그런 대장주가 깨진 거에 비해서 얘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후 횡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 후 횡보는 그걸 하방 경직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하방 경직이 아닙니다. 그거는 흐름의 추세를 무시한 얘기예요. 급락 후에 횡보하는 거는 하방 경직이 아니라 추가 하락을 위한 정거장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상승 후에 횡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위한 그 디딤돌일 가능성이 크죠.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다른 거 볼 시간은 없고 SBB테크나 SPG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기죠. 감속기에 관련된 것이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슨 저기 유로메카 이 지금 저런 것들이 살아 있으니까 아직 기회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단지 왜 SPG나 SBB테크는 더 빠졌냐? 밸류 체인상 그 뒤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로봇이 먼저 로봇 팔이 먼저 있고 감속기가 다음이에요. 근데 어쨌든 로봇 팔이 살아있기 때문에 SPG랑 SBB테크도 결국에 팔 이유가 없고 SPG는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뭐 앵커님이 맨날 들어오셔서 이거 춥다 지금 굉장히 춥거든요. 네. 나중에는 뭐 정말 가상현실 세계가 있으면은 저희가 느끼는 이 온도의 감정까지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시는 시대가 올 거예요. 곧.
지금 곧 오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진짜 춥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렇게 춥다가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 봄이 돼요. 그리고 금방 여름이 되거든요. 근데 여름 가가지고 여름 스웨즈 사시면은 완전 핀트 안 맞습니다. 이 얘기 왜 드리냐면 SPG가 원래 슈팅 스타 이전에 이게 감속기는 슈팅 스타예요. 경영학 용어죠. 근데 그 캐시카우, 돈을 벌어다 주는 손은 뭐였냐면은 모터였죠. 선풍기, 에어컨 이런 데 들어가는 모터. 그리고 여름에 여러분들 뭐 요즘에 퐁퐁남이라고 우스갯소리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남자분들 만나시는 거 싫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들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많이 팔리겠죠. 1등한 업체에 들어가는 분쇄기 전부 다 모터 SPG에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수혜주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로봇주는 죽지 않았고 횡보하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다시 가니까 후발주로 SPG, SPB텍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고 SPG는 여름철 수혜주로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밀짚 모자를 사야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앵커님이 춥다고 하시는 이 시기에 SPG를 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일까요, 소장님?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비중을 늘려가지고 수익을 크게 하고 나오는 것도 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이동평균선이 그동안 20개월 선을 깬 적이 언제냐면은 2020년 12월 달 이후에 20개월 선 깬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PG는 여기만 오면 20개월 선 근처에만 오면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중을 조금 더 담아가지고 수익금을 크게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다. 3만 원대 가격대는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3만 원대 29,000원 이때 매집을 해가지고 다시 박스권 상단인 4만 원을 노려보는. 지금 너무 인공지능으로 가서 그런데 만져볼 수 있는 로봇으로 다시 올 거예요. 지금 너무 안 보이는 인공지능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그 시기의 그 어떤 포커스가. 근데 우리가 다시 만질 수 있는 로봇팔로 올 때를 다시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그 인간지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유튜브 치면은 전부 다 인공지능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그 유튜브 보고 사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심한 거는 2월 1일 녹화한 거를 2월 20일에 19일 날 오늘 틀고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녹화 방송 진짜 위험합니다, 그거.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빠져 있는 거. 지금 로봇 관련주 아무것도 방송 안 해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그때 한동안 많았잖아요. 컨텐츠. 지금 유튜브에 쳐보세요. 컨텐츠 양이 엄청나게 급감해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하셔서 여름을 대비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삼부토건이고요. 네. 3,000원에 5%인데 그 매수가까지 올렸지 싶어서. 네, 삼부토건을 매수하셨고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모멘텀 때문에 들어가신 건가요, 시청자님? 네, 좀 됐어요. 조금 오래 가지고 계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통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부정 2분, 긍정 1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부토건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다시 한번 좀 상승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좀 오랜 기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이분이 가지고 계신 3,000원 이상 가격이 올라가는 게 가장 최선이라 볼 수 있겠죠. 네. 비중 5%니까 조금 이제 가볍게 좀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못 들었는데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그냥 테마가 형성이 되고 테마가 형성된 가격이 또 이제 반응을 할 건데 그 반응하는 가격의 어떤 추세를 보고 뭐 빠져나오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이제 5월 달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우크라이나 지원 얘기하게 되면서 시장 한번 강하게 나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우크라이나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보다는 거래량도 그렇고 이제 주가도 좀 밋밋하죠. 이게 그 주식시장이 상당히 이제 무서운 말이 있는데 이게 선반영이란 말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에 이제 어찌 보면 1,000원대에서 5,000원까지 5배 정도 시세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움직이는 뭐 세력이 있다라고 친다라면은 이때 한 5배 넘게 뭐 소위 속된 표현으로
해먹은 상황인데 다시 종목을 또 급등을 시킬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대에서 뭐 3,000원까지 반등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무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하신 가격대 이상 가격을 줘서 잘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530원 정도 가격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테마 관련돼가지고 다시 주가가 반응할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기 때문에 테마라는 게 항상 알 수가 없잖아요. 항상 뭐 두더지 잡기식으로 알 수 없이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올 때 뭐 최소한 3,000원에 붙여서 매도를 하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올선 못 지키게 되면은 또 21선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반등을 보고 매수하신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매수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목의 주가의 반응을 보고 제가 볼 땐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혹시라도 최대한 3,000원에 바짝 붙여가지고 가격을 주게 된다라면 다행히도 준다라면은 저는 그 가격에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3,000이 됐다, 2,900이 됐다, 2,800이 됐다 그 가격을 찍어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반응할지는 저도 지켜봐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 매수가 대비해서 바짝 붙여주게 된다라면은 그거 보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이슈가 나올 건데 그때 가서 또 2,800원 부분까지 또 반응이 나올지는 또 알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정도 가격이 있는 가격에서 가장 큰 높은 가격이 내가 빠져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팔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가를 생각하지 말고 탈출하는 전략 세워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부토건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 문자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7265님은 LS 머티리얼즈 들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35,200원에 비중 꽤 있으십니다. 20%인데 최근에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과연 손절이 답일지 한번 저희가 잠시 뒤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전산업 12,200원의 비중 20%입니다. 크게 손실이었는데 오늘 조금 움직이네요 라고 하셨네요. 오늘 장대 양봉 보였는데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LG 생활건강 우선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2만 원대고 비중은 18%인데 화장품주가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전체적인 화장품주에 대한 전략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으로 9278님은 현대모비스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3만 원대시면 오늘 또 수익권 위로 바로 올라왔네요. 과연 얼마에 매도해야 할지, 어느 차익 실현해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의 스피드 문자 상담은 정태근 이사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먼저 봐야 될 부분이 LS 머티리얼즈죠. 그래서 35,200원 비중 20% 정도 현재 지정이 된 상황인데 네. 주가가 안 가게 되면 손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어쨌든 이제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3만 원 부분에서 이제 가격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평선이 만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5일선과 21선 현재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재수가 없게 올해 1월 15일에 그랬던 것처럼 만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바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상담 잘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그래도 반등 시도를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내 매수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운이 없게 여기서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질문하신 것처럼 바로 그냥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전산업. 진짜 원전은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조선주처럼 끈덕지게 가져갈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매수를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은 한전산업 포함한 원전은 저는 안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저비율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움직임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이제 오늘 좀 움직인다고 하시면서 매도가 부탁을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뭐 매도가는 지금 8,150원에 12,000 정도면은 뭐 이거를 8,000원에 파나 뭐 8,500원 파나 뭐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얘기를 말씀 못 드리지만은 체코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IGA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가시화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12,000원에서 8,000원 정도 돼서 좀 많이 물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손실 조금 줄여 나간다 생각하고 요건 일단 보유를 하신 쪽 하시죠. 그리고 다음에 한번 또 이제 상담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LG생활건강 우선주 같은 경우는 왜 생활건강 우선주를 사셨는지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의도하지 않게 장투하고 있다. 원래 장투는 의도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장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가 더 오를까? 22만 5천 원에 22만 2,500원에 18%인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긴 말씀 못 드리지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조금 바닥을 저는 다졌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한 19만 원 부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일단은 이제 더 가져갈지 아니면 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화장품 섹터도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 힘들어요. 지금 가는 종목 안 가는 종목이 명확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탈중국 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인데 아무리 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탈중국이 조금 늦어서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 이제 북미 쪽에 이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 저는 일단은 지금은 저거 좀 버텨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 현대모비스. 요거는 약수익인데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 대비해서 못 갔어요. 못 간 상황인데 저는 이거 한번 가져가 볼 것 같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가져간다는 것들이 아니라 일단은 조금은 현대차 기아가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순환배 관점에서 이제 시선이 약간 현대모비스로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수익이 나서가 아니라 지금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주가 전반적으로 좀 자리를 좀 잡아가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거래량이 조금 위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25만 원 돌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다라면 저는 홀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현대모비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HB 솔루션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100원에 20%요. 5,100원대에 들어가셨으면 그때 급락 나온 이후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물타기 한번 했습니다. 아, 추가 매수를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 한 분과 중립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립 의견 이성욱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물타기도 하셨었고 이전에 보니까 뭐 한 2주 정도 전에 뭐 20% 넘게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예, 급락의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 이상까지도 가능할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비중 30%면은 저는 이제 그 추가적인 뭐 매수라기보다도 일단은 저는 이제 또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도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결국 보다면 이제 HB 솔루션의 디스플레이 장비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의 어떤 든든한 고객사가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특히 이제 애플 또 아이폰 쪽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아이폰에 대한 연초고 하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메리트 부분은 또 이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가적인 어떤 모멘텀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가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하지만 이 4분기 실적 작년 실적 발표했지만 매출액은 증가하는 구조, 매출이 좀 떨어지지만 이 단기 순이익이 좀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HB 솔루션의 이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업황 그리고 이런 이슈적인 측면을 제외하면은 저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이 기업을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어떤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급하신 마음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비중을 더 태워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도 늘리는 구조로 가고 있지만 이 정도 30% 정도면은 저는 조금 좀 그 숨을 좀 가다듬으시고 좀 멀리 중장기적 보유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HB 솔루션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계측 장비 쪽에서도 시장 진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신사업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이 지금 그 주가에 좀 잘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반도체 쪽에서의 이 세분화가 됐을 때는 이 HP 솔루션의 이 반도체 계측 장비에 대한 이 관심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는 분명히 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추가 매수 관점보다는 이 보유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신사업도 잘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롯데지유 롯데지주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8,000원에 30%요. 28,000원에 들어가셨으면 또 저희 오늘 처음으로 수익 나신 시청자님이시네요. 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럼 지난번에 한 33,000원까지는 또 보셨었네요. 33,000원 몇 번까지 간 걸 안 팔아서 지금 있어요. 아, 네, 좀 아쉬우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얼마에 파는 좋을까 해서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 한 분과 중립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신혜서 소장님께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저 PBR 관련주들이 달려줬잖아요. 그래도 PBR 0.3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청자님은 언제 팔아야 할지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그냥 이분은 상담이 필요 없지 않나요? 제일 저 시청자분이 오셔서 전문가로 상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저렇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튜브에서 이거 좋다면은 완전히 그냥 초집중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거기 사실 본능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고점에 있는 거 사죠. 근데 이렇게 사실 뭐 이동평균선도 깨지고 밑으로 완전 박히고 있는 거를 사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게 사이버머니도 아니고 자기 돈을 30%를 투자해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 시간에 저 사실 목도 안 좋은데 그렇게 떠드는 이유가 뭐 제 말을 정부에 듣겠습니까? 정부에 들으라고 한 거 아니죠? 다들 아시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성하라고 한 거죠. 뭐 각성하라고 했냐면 이번에 현대차 임원분들은 홀랑 다 파셨더라고요. 지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파는 거는 당연히 자유인데 어차피 공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안 올랐으면 임원들도 사실 팔아서 여름 휴가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올랐는데 홀랑 팔아버리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임원들은 뭐 이렇게 밸류업이라고 해서 오른 거를 그냥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뭐 장기적으로 뭐 비전 갖고 살 생각은 없구나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게 외친 거예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동안 너무 수많은 정책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끈기 있게 이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 정권 바뀌면 홀라당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혼란만 오는 거죠. 장기적인 비전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좋겠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 이제 곧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지주회사들이죠. 우리가 보통 지주회사는 이제 손발들이 활약하는 게 많으니까 예를 들어 롯데칠성이 활약을 하는 손발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애니까 좀 더 점수를 주죠. 그래서 지주회사들은 뭐 사실 제가 저평가라는 얘기를 싫어해서 안 그렇지만 언론에서 이걸 저평가라고 하잖아요. 그 PER, PBR들이 낮다는 걸 저평가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올라간다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이 저렇게 자사주소가 갖고 합쳐서 합병하고 이런 회사들은 지금 엄청나게 밸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알아서 평가는 좋아져요. 어거지로 안 바꿔도. 근데 어쨌든 롯데지주가 앞으로 조금 더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 시류에 맞춰가지고 더욱더 부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저점을 너무나 잘 잡으셨기 때문에 저는 거의 45,000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 시기에. 45,000원이라는 라인이 지금 사실 연봉을 보면은 사실 다 깨져 있는데 이 지금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10년선하고 만나는 가격이 한 45,000원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연도도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건 내년도까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0%로 여기서 큰 수익을 얻어. 이게 진짜입니다. 옆에서 전부 다 무슨 엔비디아 한미반도체로 뭐 몇백 프로를 벌었니 뭐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거 아시죠? 5만 원 투자해가지고 500% 내면은 뭐예요?
저분은 분명히 비중을 자금을 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금으로 솔직히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하드리고 이번 연도 말까지 최소 가져가시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괜찮다. 목표는 한 45,000원 정도까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너무너무 잘 들어가셨고요. 목표 주가 45,000원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